저희 신랑도 처음에 꼭 그렇게까지 해서 먹여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유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분유보단 좋으니까 한번 먹여보자고. 그래서 9개월째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민건이를 보면 고생은 보람이 된다는 진화 씨.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미안함. 엄마는 그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다. 집에 와서는 민건이를 자주 안아주고 꼭 직접 젖을 물린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노진아 씨가 좀 더 편안하게 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3개월 보통 그때까지만 먹이고 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제작진은 되잖아요. 노진아 씨가 근무하고 있는 천재교육과 모유 수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측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회의 결과 회사 측에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공간을 배분했다. 그리고 건축업체 한 곳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은 이렇게 공간에 너무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이렇게 소품 위주로 해서 소파라든지 소품 이렇게 장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좀 집안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드는 그런 공간으로 컨셉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타가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에서도 수유실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는 단 5%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장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다니는 애들은 화장실 가서 해야 되고 이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다 이제 못하겠다고 저절로 젖이 끊어지더라고요. 눈물 나고 좀. 2년 전 이곳의 여직원들은 회사에 유축실 마련을 건의했고 그 결과 수유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었다. 매일 그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유축실이 없다 보니까는 아예 모유 수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유축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 임신 안 한 여사원들도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아니면 임신하고 나서 애를 낳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겠다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실제 유축실이 있다는 건 회사에서 여직원들의 모유 수유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출산 휴가가 길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직장 내 유축은 모유 수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칸막이와 의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 결국 모유에 대한 인식이 좌우하는 부분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건. 지난 24일 드디어 수유실이 완성됐다. 노진아 씨. 네. 너무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지난 9개월 동안에 정말 서럽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거의 애쓰셨다면서요.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 그러시죠? 힘들게 매점에서 좀 했던 것도 그렇고 눈치 보면서 보일까 안 보일까 노심초사하면서 했는데 생기니까 너무 좋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선 수유실에 아기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방이란 이름을 지었다. 일주일간의 공사 끝에 마련된 수유실은 아주 따뜻한 모습이었다.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쓸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커튼 안으론 진아 씨가 편하게 앉아서 유축할 수 있는 의자와 유축기가 들여졌다. 그리고 모유 보관을 위한 냉장고와 간단한 세면대가 만들어졌다. 남은 공간엔 여직원들을 위한 간단한 휴게 공간까지 마련됐다. 작지만 큰 변화였다. 좀 늦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여직원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근로의욕도 복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엄마의 젖을 아이한테 많이 먹임으로써 애가 장래에 청량하고 패기 있는 그런 수제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자라날 것을 저는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직장의 그 CEO들 또 사장님들께서 좀 우리 직원들이 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해야지 직장 생활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그렇게 우리 직원을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마를 위한 배려. 그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어떠세요, 기분이? 아유, 우리 애기가 회사까지 와가지고 새로 만든 수유실에서 이렇게 수유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나 성공했다. 개소식 이후 회사 측에선 모유수유에 대한 강좌를 마련해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을 초대했다. 엄마 젖에 대한 인식, 그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손도 빨리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엄마 젖 꼭지만 주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 여성 근로자들이 젖을 잘 짜고 젖으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게 회사 측에서 도와주는, 그러면 재정적 이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기관이나 사기업체나 거기서 여성 근로자들이 젖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제1호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생로병사의 비밀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모유 수유실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좋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이겨내는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방송합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에는 심장병 극복을 위한 걷기 대회 등 각종 걷기 행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